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8월 14일 광복절 전날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오투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고드린 대로 이번 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오투정을 진행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사실 종합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지금 현재 남아있는 포트폴리오가 16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25개 정도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중복으로 다 수익도 내면서 정리해 가면서 많은 것들도 정리해서 새롭게 또 이렇게 정리가 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정리 못한 것도 좀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수익이 날 때 좀 비리비리하고 좀 내가 좀 잘못 잡았나라고 퀘스천 마크 드는 것들 아니면 매도 시그널이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동시에 좀 정리해 주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했다가 뭐 다시 매수할 수도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2분파이기 때문에 그냥 정리해 버렸고요. 물론 오늘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시그널 자체가 나빴기 때문에 정리할 땐 과감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리셋하고 이렇게 가는 내용들이 상당히 저는 우리가 투자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셨다라고 생각하면 더 높은 수익을 냈니 못 냈니 이런 것들보다는 수익이 났을 때 항상 안 좋은 종목들을 정리해주는 그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가 수익이 나든 뭐 20%가 수익이 나든 수익이 나면 그것으로 저는 땡큐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전체적인 종목 지금 왼쪽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기회가 좀 왔다라고 표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뭐 오늘도 뭐 컨퍼런스 콜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당장 뭐 주가가 크게 움직일 만한 자유는 없습니다. 최근에 또 웬 골프장을 또 인수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사실 DB 금융그룹인 그죠?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골프장이 하나가 있어요. 레인보우 힐스라는 골프장인데 제가 알기로 그게 맞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한 400억 정도를 또 지출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장이 당연히 이게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방으로 좀 눌립니다. 자,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뭐 여러 자료가 내용들 없었습니까?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그래도 테슬라향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3분기 말 이 정도 수준에서 나타날 거 생각해서 그 이슈 때문에 이슈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들어가는 것들이니까요. 저는 아직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단의 구간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매수를 좀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눌리겠죠? 사실 뭐, 그 밸류 프로그램도 좀 쓴다, 뭐 발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용 들어보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뭐 대충 보니까 그룹 차원에서 이 골프장 경영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더 좀 떠안을래?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글쎄, 어쨌든 뭐 신사업 한다 뭐 이렇게 나와고 발표는 했는데 신통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동사가 테슬라양 매출을 갖다가 수주를 받아서 지출을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결국은 요 윗단으로 올라가는 구간에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요건 약간 야수의 심장기가 있는 그런 분야인데 제가 볼 때는 실사까지 다 나온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지 않나. 그래서 뭐 가동률이 70에서 수주까지 나오게 되면 좀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 뭐 이런 수준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뭐 좋은 이슈는 아니근데 사람들이 또 한 달 지나면 다 잃어버린다. 기억이 망각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새로운 뉴스만 보고 또 투자하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런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너진 자리가 여기니까요. 무너진 자리까지는 기회가 있다. 다만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양봉 뜰 때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또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보고 있습니다. LS 같은 경우는 여러분 222 이동평은 하단에서 잘 잡고 계시죠? 이건 무조건 뭐 이유 없이 홀드입니다. 기본적으로 보고 가야 되는 곳이 여기 14장짜리 14만 원 정도에 저는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충분히 저는 수익 많이 내는 거잖아요. 11에서 14, 이 정도면 저는 땡큐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낫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10만 5천 원 정도 스타트인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14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아무리 못해도 13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매일같이 저는 이렇게 리뷰를 하거든요. 제가 투자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그러면서 다시 계속 점검을 하는 거죠. 뭔가 미스가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찜찜한 거 있으면 털어버리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죠.
자, 가운전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들어간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제 자리까지 다 왔고요. 무난하게 지금 진행합니다. 지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일까요? 아니면 조금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익성이 나와 있을 거고요. 저는 뭐 그냥 원점 타격 구간에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다려보죠, 뭐. 시황이 나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조금 반응이 들어오면 조금 윗단으로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15% 이상만 올라가면 수익 실현할 생각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정리해야 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저는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뭡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항상 보면 좋은 게 있고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같이 정리해야 되는 쪽으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포트폴리오 회전율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긍정적이잖아요. 일단 홀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닉 같은 경우 내용 좋잖아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 저도 1회 들어가서 여기서 1회 들어가서 지금 2회 정도 들어갔어요. 30, 30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 비중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 단가 여기 지금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에 맞춰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수익 구간은 아닙니다. 저도 4만 원에 지금 잡혀 있어서 실제로 내용이나 사실은 올해 글쎄요 의료 AI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나 불파라 인수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뭡니까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확보했고 상장성 부분도 확보한 것 같다. 그래서 의료 AI 부분에서 앞으로 크게 또 주가가 반등이 올라올 만한 종목이 뭐가 있나라고 생각하면 런이신데 한번 생각을 하셔서 마음 결정했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은 갖고 예를 들면 털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쨌든 한 번 정도는 좀 매수 기회가 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30%는 좀 더 언제쯤 담아볼까라고 지금 사실은 쪼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그렇잖아요. 휴일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아니고 지금 오늘 시그널 자체도 음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눌리고 들어오면 또 매수 또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뭐 수익 볼 생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 승부를 좀 내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길게 보고라도 가보겠다. 다만 좋은 소식이 나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빵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단은 뭡니까, 대주주 물량 이런 부분은 다 소화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일단 고려해보고 갈 수 있지 않아. 수익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내용이나 이런 뉴스 나오는 회사가 뭐가 있겠어요. 그쵸? 이 회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녀공장 같은 경우 최근에 수익 실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만 1천 원 정도 이 언더 내려가는 경우가 또 생긴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 언저리 근처예요. 그래서 이 언저리 근처에서는 전 찾겠다. 앞으로도 예를 들면 매장이 오픈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진출한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높이 올랐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던 것들은 눌리고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같이 눌리는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방은 상당히 경직될 것임에 틀림없어요. 왜냐면 먼저 조정받았거든. 그 부분도 좀 있고요. 저는 뉴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 하나만 보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인지되는 구간이 이제 3분기 말, 4분기 이렇게 진행이 될 테니까요. 매출 성장률 좋으면 이익 성장률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마녀공장 우리가 거래할 때 꽤 시간을 두고 거래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 준비하고 있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 73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전 이 정도에 샀어요 라고 아침에 이야기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요 이거는 이 고점까지 가는 거가 일단은 버틸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큰 문제도 없고 이미 70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팔 때만 들어가도 기본 수익률은 충분히 나오는 것들인데 제 생각에는 뭐 일단은 전고점 정도 근처까지는 일단은 가도 되지 않나. 왜냐 하반기에 삼성전자 나오는 좋은 이슈들 되기만 하면 엄청나게 주가가 긍정적으로 표현될 만한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이닉스보다는 저는 삼성전자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으로 가셨는지요? 궁금하긴 합니다. 세방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가 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공략하셨나요? 저는 여기서 공략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괜찮게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고민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이거가 이제 코리아 FT가 먼저 팡 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코리아 FT 수익을 냈는데, 세방전지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사실은 그 영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도 이거 반반 투자였어요. 그래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가 이제 수익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오늘 또 코리아 FT가 또 10% 이상 또 확 올라버리는 바람에 아쉬워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괜찮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뭐다 이렇게 더블 투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방전지에서 좀 괜찮게 또 답을 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그널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여기 오면서 살짝 눌림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매물 있는 분들은 털어내야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세방전지나 이런 내용들 현재 상태로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유 PNC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대부분 분들께서 여기 평균 매수단가 여기 잡히셨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들어가고 여기서 한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팔이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거는 30%씩 들어가신 분도 마찬가지고 5알씩 두 번 들어가신 분도 지금 이팔 정도에 잡혔을 것 같아요. 이게 맞을 겁니다. 자, 이팔 정도에 잡았고요. 저는 이거 목표가 되게 높아요. 사실은 그런데 일단 1차는 여기가 1차고요. 2차는 여기죠. 여기서부터 드리블 하는 건데 비중 조금씩 이제 다시 잡아야겠죠. 단기 급등했으니까 또 뭐 일부 또 차익물 나올 수밖에 없어. 사실은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눌려 들어올 때 또 한번 좀 잡아줄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30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30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아래 구간에서는 항상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털 수 있는 거 있을 때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뭘 합니까? 예, 다른 거 안 좋을 때 털 준비하고 항상 비중 조절하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생각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화전자 같은 경우 사실 저는 뭐 지난번에 오프라인 미팅 때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제가 아마 광복절날 여러분들한테 이 매도 시그널 보는 거 있잖아요. 이럴 때 무조건 던져라 라는 것들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다시 잡았어요. 여기서 사실은 손절치고 다시 잡은 거죠. 뭐 못 잡을 만한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손절 치고요. 여기 다시 잡아서 이번엔 다시 복수열전 치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뭐 만약에 뭐 글쎄요 매도를 못 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잡아주고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야죠. 뭐 애플양 대신 매출, 스마트폰형 매출, 뭐 이런 것들, 폴더블 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이거 들어가는 것들 믿으신다면 저는 이 윗단까지는 보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화전자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새로 샀어요. 버렸다가 새로 샀어요. 예. 멕시컨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무조건 잡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15,150원 자꾸 얘기 드리는데 이 밑에는 싼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수익률 대단해요. 이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심코 간다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뒷장에 바로 네오셈 이야기 드릴 텐데 네오셈하고 멕시컨은 같은 놈이잖아요. 사실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중 자체가 조금 비슷비슷합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몰캡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몰캡은 하나의 비중에 내가 종목 비중을 전체 다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 종목당 비중의 50%만 맥스로 해서 계산을 들어가는 것들이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15,000원에서 2만 원 찍으면 완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오쌤도 여러분 이거 버릴 수 없잖아요. 둘 중에 어느 놈이 먼저 뛸지 잘 모르고요. 다행히 저 조정 잘 돌았고 자리 잘 잡았어요. 뭐 원래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이지 뭐 다른 구간이 뭐 있겠어요. 이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고 터진 자리.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반기에 가면 우리가 QLC 관련된 내용 아니에요. 엑시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QLC 관련인데 TCK도 여러분 좀 생각해 주세요. TCK 제가 여기 오늘 설명을 안 드리는데 TCK도 괜찮은 거예요. QLC 관련돼서. 이거 저는 다 가지고 있죠, 사실은. 예, 그래서 TCK는 비중이 좀 커요. 얘들보다 2배 정도 되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요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고점까지만 보더라도 수익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에서 여러분 13,000원만 가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5% 오른 게 중요한가? 이 5% 수익 난 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5에서 지금 한 7% 정도 수익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근데 이건 뭐 사실 13,00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QLC 바람만 불어줘라. 이게 누구의 힘이다? 삼성전자의 힘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머니케어 뉴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8월 14일부터 지금 운영 방법이 조금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 크게 뭐 변하는 건 없고 다만 영상이 대부분 오픈 영상으로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내용들은 다 똑같이 진행합니다. 법이 바뀌었으면 뭐 법이 바뀐 대로 진행을 해야죠.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좋은 결과 있을 땐 후원도 잊지 마시고 채널에 또 뭐 채널 회원 가입하시는 것이 후원하시는 거니까 그런 분들도 잘 생각해 주시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연휴 보내시고요. 또 저는 뭐 금요일 날 오투종은 진행 안 하지만 종목 리포트는 또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종목에 대한 것도 새로 발굴을 해야 돼요. 저도 왜냐하면 지금 포트폴리오 다시 10개를 채워야 되는데 10개를 채우기 위해서는 또 새롭게 또 연구를 또 계속 해야 돼요. 숙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개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회전율과 수익성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물론 뭐 좋은 종목을 잘 찾아내면서 가냐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중요한 의미는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는 것들이죠. 좋은 또 영상과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같이 호흡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